아주 커다란 기계가 밭을 이리저리 다니기 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 공기에는 흙내음이 배어 있고 사람의 손길이 지금보다 훨씬 느릿하게 밭을 어루만지던 때 말입니다. 그때의 밭일이 지금보다 무조건 더 힘들기만 했을까요? 오히려 적은 힘으로 자연의 기온을 영리하게 빌리면서 조용히 풍성한 거둠을 누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귀로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그렇게 거저먹는 좋은 일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땅을 깊이 파 뒤집지도 않고 흙을 예쁘게 쌓아 올리지도 않는데 같은 넓이의 밭에서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감자를 거둘 수 있다니 단번에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방법은 그저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사람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온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방법은 헛웃음이 날 정도로 아주 단순합니다. 시감자를 흙 깊은 곳에 묻는 것이 아니라 맨 땅 위에 두고 그 위로 짚이나 낙엽, 마른 풀 같은 푹신한 것들을 듬뿍 덮어주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구덩이를 팔 일도 없고 흙을 거듭 북돋아줄 일도 없고 흙을 힘들게 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뿌리는 튼튼하게 자라고 알맹이는 늘어나며 게다가 일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제가 특히 크게 끌렸던 점은 이 방법이 그저 몸이 편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식물 본래의 성질에 다정하게 맞춰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꽉 막힌 흙 속 깊은 곳에서 숨막혀하며 자라는 식물이 아닙니다. 바람이 통하고 알맞게 촉촉하며 푹신한 곳에서 그 힘을 한껏 펼쳐냅니다. 옛사람들은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못했어도 그 이치를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을 마음대로 부리려 하지 않고 흙이 기분 좋게 숨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치에 딱 맞는 방법이 어째서 지금은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걸까요?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무리가 없고 사람과 땅 모두에게 너무나 다정했기 때문에 커다란 흐름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곧게 뻗은 줄과 일정한 깊이를 바라는 시대 속에서 자연의 숨결에 맞추는 이런 방법은 조금씩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골집 마당 모퉁이에서 밭 한 구석에서 큰 소리로 자랑하지도 않은 채 조용히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혜는 다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지치게 하지 않고 몸에도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거둠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감자 농사는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잊혀졌던 이 방법이 왜 잘 통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밭에서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지 하나씩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를 기른다고 하면 먼저 흙을 깊게 파서 길게 흙더미를 만들고 시감자를 묻은 뒤 싹이 자라면 흙을 덮어주는 과정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방법이고 실제로 그렇게 길러오신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거기서 아주 조금 시선을 바꿉니다. 깊이 묻는 대신 먼저 시감자를 맨 땅 위에 가만히 올려둡니다. 그리고 그 위로 짚이나 낙엽, 마른 풀 같은 푹신한 것들을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흙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 대부분은 분명 같은 불안을 느끼실 겁니다. 저렇게 얕은 곳에서 정말 자랄까? 비가 오면 쓸려가지 않을까? 햇빛을 받아 망가지지 않을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벌거벗은 채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감자 위에는 아주 두툼하게 푹신한 층을 만들어줍니다. 그 층이 흙을 대신해 다정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따가운 햇볕을 부드럽게 막아주고 너무 마르지 않게 막아주며 필요한 물기를 머금으면서 바람이 드나들 길까지 남겨줍니다. 즉, 그저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 올려두고 감싸는 것이 이 방법의 가장 알맹이입니다. 여기서 꼭 떠올려 주셨으면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 할아버지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73살이신데 오랜 세월 마당 한 구석에서 철마다 채소를 갖고 오셨습니다. 봄이 오면 흙을 깨우고 밭을 일구고 이마에 땀을 훔치며 하나하나 정성껏 일을 해나가셨죠. 그 시간 자체가 싫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가장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땅을 파내고 흙을 들어올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농기구를 내리칠 때마다 허리가 무겁고 흙을 나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 거둘 때가 다가오면 기쁨보다 피로가 먼저 떠올랐다고 하십니다.
그런 김할아버지가 아는 분께 듣고 시도해 본 것이 바로 이 올려두고 덮어주기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답니다. 이걸로 정말 싹이 달까? 겉보기에도 엉성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른 풀 사이로 작은 싹이 조용히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김할아버지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깊이 묻지 않아도 식물은 제 힘으로 필요한 곳을 찾아 뻗어나간다는 것. 그 모습을 보며 쓸데없는 참견을 너무 많이 했던 건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셨답니다. 그 뒤로도 할 일은 놀라울 만큼 적었습니다. 싹이 자라나면 그 둘레에 다시 짚이나 마른 풀을 보태주는 것. 그것만으로 흙을 자꾸 뒤집을 필요가 없었고 잡초도 덜 났으며 물을 주는 횟수도 생각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쳤던 것은 밭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노동이라고 여겼던 시간이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오늘은 싹이 어디까지 자랐나? 마른 풀더미 겉은 얼마나 말랐나? 속은 아직 촉촉한가? 그렇게 마주하는 동안 밭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곳이 아니라 변화를 가만히 건네받는 곳이라는 느낌을 되찾으신 거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방법 그 자체의 편리함보다 할아버지 마음의 변화가 더 깊게 남았습니다. 더 많이 거두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일이 가벼워지는 것도 무척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밭에 서는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큰 값어치가 아닐까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자라나고 억지로 흙을 부리지 않아도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 느낌은 감자 기르기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과도 어딘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 방법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저 몸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옛 지혜라서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감자라는 식물 자체가 가진 성질과 흙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이치가 깊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그저 요령이 아니라 참으로 이치에 닿아 있는 기르기라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농사짓는 세상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전까지 사람의 손과 감각에 기대던 일이 조금씩 기계로 바뀌어간 겁니다. 넓은 땅을 빠르게 갈아엎기 위해서는 곧게 뻗은 줄과 일정한 깊이가 필요합니다. 씨감자는 똑같은 간격으로 똑같은 깊이에 심어지고 일하는 모든 모습이 똑같이 맞춰지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밭은 차츰 반듯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고 거기에 맞춰 일하는 순서도 꼼꼼하게 정해졌습니다. 이런 변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 덕분에 많은 먹을거리가 흔들림 없이 나오게 되었고 일의 무거움이 가벼워진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한편에서 기계에 맞추기 어려운 방법들은 조금씩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흙의 상태나 그곳의 날씨에 맞춰 부드럽게 바꿔가는 방법은 기계라는 정해진 틀에 끼워 넣기 어렵습니다. 씨감자를 맨 땅에 두고 그 위에 푹신한 것들을 쌓아가는 방법은 겉보기에도 들쑥날쑥하고 기계로 똑같이 흉내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에 차츰 가르치는 책이나 안내서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모자라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손으로 정성껏 보살피는 작은 밭에서는 아주 이치에 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밭농사의 흐름 속에서는 다루기 까다로웠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즉, 시대가 달라지면서 먼저 챙기는 것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똑같은 것을 바라는 곳에서는 다른 방법이 뽑혔고 자연의 숨결에 맞추는 방법은 조용히 뒤안길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이 지혜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집 마당이나 좁은 밭 혹은 손에 쥔 것이 많지 않아 머리를 짜내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몰래 이어져 왔습니다. 큰 소리로 자랑하지 않아도 실제로 해보고 잘 자라는 것을 본 경험이 다음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책에 써서가 아니라 눈앞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에 그 값어치가 지켜져 온 셈이죠. 요즘 들어 이런 방법이 다시 새롭게 눈길을 끄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흙의 힘을 오래 지키고 무리 없이 밭일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에서 채소를 기르는 분들에게는 해마다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몸이 너무 망가지면 오래 할 수 없고 흙이 알아누우면 다음 해 논사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올려두고 덮어주기는 조금씩 땅을 기름지게 하면서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이 방법이 자취를 감췄던 까닭과 지금 다시 눈길을 끄는 까닭은 사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다루기 까다롭다고 여겼었던 그 부드러움이 지금은 오히려 가장 좋은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해진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모습에 맞춰 다듬어가는 생각, 그것이 앞으로의 밭일에서 더욱 소중해지지 않을까요? 이제 이 방법이 실제 흙 속에서 어떻게 힘을 내는지 그 안쪽의 톱니바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흙 속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움직임을 알게 되면 이 방법의 참뜻이 훨씬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감자라는 식물은 땅 위로 보이는 잎과 줄기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흙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상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흙 가까운 뿌리 쪽에서 뻗어나가는 가느다란 줄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 끝에서 새로운 감자 알맹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자유롭게 뻗어나가느냐에 따라 나중에 거두는 양과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깊게 파내고 여러 번 밟아 단단하게 만들고 위에서 흙을 계속 덮어 두르면 그 속은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에는 아주 탄탄해 보여도 숨 쉴 틈은 줄어들고 물길도 한쪽으로 쏠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자꾸 흙을 뒤집으면 그 속에서 조용히 일하던 작은 벌레나 미생물들의 이웃관계도 다 끊어져 버립니다. 식물에게 꼭 좋은 자리가 무조건 깨끗하고 반듯하게 다듬어진 모양새는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맨 땅에 두고 푹신한 것으로 덮는 이 방법은 완전히 다른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지피나 낙엽층은 마치 부드러운 이불처럼 땅 위를 감싸 안습니다. 그 밑에서는 온도가 너무 빨리 오르내리지 않고 따가운 볕을 막아주어 훌쩍 마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푹신한 층 사이사이에는 바람이 드나들 틈이 있어서 땅속 줄기가 마음껏 뻗어나갈 빈자리까지 넉넉합니다. 식물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지내기 좋은 훌륭한 집이 저절로 차려지는 겁니다. 이 자리의 다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덮어둔 층은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다정하게 흙 속으로 녹아듭니다.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목숨들이 살아나고 흙은 차츰 잃어버린 부드러움을 되찾으며 물을 품는 힘도 커집니다. 사람이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흙 스스로가 기운을 차리는 아름다운 흐름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8살이신 이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감자 농사에 도전했지만 흙을 덮어주는 일이 몸에 너무 큰 짐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날은 뜨거워지고 힘에 부치는 일이 늘어나자 농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때에 이 방법을 알게 되어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첫 해에는 솔직히 걱정이 더 컸다고 하십니다. 흙을 두껍게 안 덮어도 정말 괜찮을까? 괜히 손을 덜 댔다가 아예 망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걱정은 조금씩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덮어둔 풀더미 속을 살짝 만져보니 겉은 바짝 말라 있어도 안은 아주 촉촉했고 손끝에 닿는 느낌이 참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처럼 꽉 뭉쳐진 단단한 흙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게다가 풀 자라는 것도 달랐습니다. 두껍게 덮어둔 층이 햇빛을 가려주니 억센 잡초들이 잘 올라오지 못해 풀을 뽑을 일도 확 줄었습니다. 물을 주는 일도 예전처럼 자주 할 필요가 없었고 자연스레 머금고 있는 물기에 맡겨두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일거리가 줄어든 것만이 아니라 밭을 느긋하게 바라볼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이 이 할아버지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거둘 때가 되어 풀더미를 살짝 걷어내자 흙에 찌들지 않은 아주 뽀얗고 예쁜 감자들이 여기저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이 할아버지는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가벼움을 느끼셨답니다. 끙끙대며 파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정하게 거두어들이면 되는 것. 그 다름은 몸에도 마음에도 큰 쉼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식물이 살아가는 이치와 흙의 보살핌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진 결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대단한 솜씨가 없어도 누구나 조금씩 쉽게 따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우리 집 마당이나 밭에 꼭 맞는 나만의 길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 방법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왜 사람 몸에도 흙이도 다정한지 그 커다란 그림이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이해를 밑바탕에 깔고 실제로 어떻게 첫걸음을 떼면 좋을지 그 순서를 찬찬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참견을 하지 않는 것이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시작하는 때입니다. 감자는 차가운 흙 속에서는 몸놀림이 둔해집니다. 땅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느껴지고 늦서리 걱정이 물러간 때가 알맞습니다. 사는 곳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봄의 보드라운 공기가 이어질 무렵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마음을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흙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때를 보세요. 다음은 자리 고르기입니다. 햇빛은 무척 중요합니다. 감자는 해를 듬뿍 받아야 잎이 활짝 벌어지고 그 기운이 뿌리에 달린 열매로 이어집니다. 될 수 있으면 하루 중 해가 가장 길게 드는 곳을 고르세요. 물빠짐도 적당히 좋아야 합니다. 물이 고이기 쉬운 곳보다는 물이 천천히 잘 스며드는 곳이 알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자리를 찾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덮어줄 푹신한 층이 다정하게 채워주니까요. 준비하는 첫 단계에서 이 방법만의 독특함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흙을 깊이 파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 방식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시작하는 것에 묘한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는 흙의 꼴을 억지로 크게 바꾸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땅 위에 잡초가 나 있다면 최대한 낮게 베어내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 잡초들도 머지않아 허물어져서 다정한 거름이 되고 첫 번째 층을 돕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제 씨감자를 놓는 순서입니다. 여기서도 예전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흙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맨 땅 위에 가만히 올려두는 것입니다. 놓는 거리는 조금 여유를 두어 서로 뻗어나갈 빈자리를 챙겨주세요. 비좁게 우겨넣는 것보다 각자 마음껏 기지개를 켤 틈을 남겨두는 쪽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억지로 흙에 꾹꾹 누르지 않는 것이 밭의 흐름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씨감자를 올리고 나면 드디어 이 방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순서가 옵니다. 바로 푹신한 층으로 덮어주는 일입니다. 집, 낙엽, 바짝 마른 풀, 자잘한 나뭇가지 등 구하기 쉬운 것이라면 뭐든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씨감자가 완전히 숨을 정도로 듬뿍 쌓아 올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넉넉하게 두께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너무 얇게 덮으면 햇빛이 뚫고 들어가 감자 알맹이가 푸르게 변할 수 있고 수분도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반대로 바람을 머금은 채로 두껍고 푹신하게 쌓아주면 그 안에 아주 아늑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층은 그저 덮개가 아닙니다. 온도가 휙휙 바뀌는 것을 막고 물기를 꼭 품으며 바깥의 거친 날씨를 막아주는 든든한 바람막이입니다. 식물에게는 포근한 소미불 같은 것이죠. 무거운 것으로 꾹꾹 짓누르지 말고 사이사이에 바람이 들어가도록 얹어두면 안쪽에 넉넉한 틈이 생겨 밑동의 줄기가 마음대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보기 좋게 예쁘게 다듬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쌓이는 모양을 더 아껴주세요. 덮는 재료를 고를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기를 많이 머금으면 쉽게 떡지는 재료만 쓰게 되면 안으로 바람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마른 짚이나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가볍고 바람을 잘 품는 것들을 중심으로 쓰면 마음이 놓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면 골고루 섞어주세요. 썩어가는 속도가 달라지면서 훨씬 균형 잡힌 좋은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방법이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빼는 기술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쓸데없이 파지 않고 억지로 다듬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손대지 않는 것. 그 대신 식물이 마음 놓고 자랄 자리만 가만히 내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연의 놀라운 솜씨가 조용히 힘을 뽐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꼭 해주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라는 키에 맞춰 층을 더 쌓아 올리는 일입니다. 이 일이 나중에 얼마나 많이 캘 수 있는지를 가름합니다.
다음으로 그 자세한 방법과 주변 환경에 맞춘 지혜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감자를 덮어두고 얼마쯤 지나면 마침내 작은 싹이 덮인 틈 사이로 귀여운 얼굴을 내밉니다. 그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흙을 덮어주거나 손을 대고 싶어질지 모르지만 절대 허둥지둥 흙을 파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싹이 쑥쑥 자랄 때마다 위에서부터 새 층을 자꾸자꾸 얹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줄기가 제법 올라왔다 싶을 무렵 그 밑동을 다정하게 감싸듯이 마른 풀이나 낙엽을 다시 듬뿍 덮어줍니다. 이 일을 여러 번 거듭하다 보면 땅 위에 제법 두툼하고 높은 층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감자는 그 푹신한 층 속에서 층계처럼 층층이 퍼져나가며 자라는 겁니다. 즉, 한 곳에 바글바글 뭉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넉넉히 트인 틈을 써서 알맹이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 빈자리를 제대로 열어주는 것이 소출을 크게 늘리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만 여기서 두어 가지 꼭 마음속에 새겨두실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덮어준 두께가 얄팍할 때입니다. 이불이 얇으면 햇빛이 비집고 들어가서 땅속 감자 알맹이가 초록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수분도 훌쩍 날아가서 안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질 못하죠. 그러니 처음부터 아주 넉넉하게 두께를 쌓고 자라는 것을 보며 계속 아낌없이 보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는 재료를 고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물기가 질척하게 남아있는 젖은 풀만 잔뜩 얹어버리면 시간이 흐르면서 딱딱하게 한 덩어리로 엉겨붙어 숨구멍을 다 막아버리게 됩니다. 안쪽이 꽉 막히면 밑동에서 뻗어나가야 할 줄기가 길을 잃어 생각만큼 거두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막으려면 늘 바짝 마른 재료를 위주로 바람이 몽글몽글 들어가도록 가볍게 얹어준다는 느낌을 잊지 마세요. 햇빛 가리기도 깜빡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덮어주기를 잘했어도 볕이 모자라면 식물의 힘이 쭉 빠져버리고 결국 흙 속의 감자 알맹이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중 해가 쨍쨍하게 잘 드는 자리에서 기르는 것이 든든한 결과를 위해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라다 보니 그늘이 지는 것 같다 싶으면 주변을 한번 가볍게 손보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주기에 있어서는 이 방법은 크게 애를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두툼하게 얹힌 푹신한 층이 마치 물을 머금은 솜털이나 이끼처럼 물기를 꽉 붙잡아주기 때문에 겉은 바싹 말라 보여도 그 속을 들춰보면 기분 좋게 촉촉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접 손을 넣어 만져보면서 안쪽의 상태를 살피는 버릇을 들이면 언제 물이 필요한지 자연스레 몸으로 알게 됩니다. 까닭없이 자꾸 물을 퍼붓기보다 주변의 균형에 가만히 내맡기는 쪽이 흔들림 없이 길러내는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곧잘 걸려 넘어지는 점을 좀 짚어볼까요? 하나는 궁금증을 못 이겨 자꾸 덮은 것을 들춰보는 일입니다. 속이 어찌되었나 열어볼 때마다 겨우 자리 잡은 온도와 물기의 이불이 확 흩어집니다. 보고 싶은 그 마음이야 굴뚝 같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저 믿고 내맡기는 느긋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너무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재료를 똑같은 것으로만 맞추려 하거나 겉모양을 네모 반듯하게 깎으려다 보면 오히려 몸과 마음의 짐만 무거워집니다. 이 방법은 말끔하고 예쁘게 다듬는 것보다 제멋대로인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품어주는 데 뜻이 있습니다. 좀 들쑥날쑥하고 거칠어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 헐렁한 틈이 식물에게는 콧노래가 나오는 참 좋은 자리가 되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있다면 주변에 다른 식물을 심어 밭의 어울림을 더 좋게 꾸릴 수도 있습니다. 냄새가 짙은 꽃을 심어두면 못된 벌레들이 슬금슬금 피하게 되고 흙을 다정하게 품어주는 다른 풀들을 함께 심으면 밭 전체의 힘이 쑥쑥 커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 하려고 욕심낼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먼저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이 방법부터 손에 익히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 방법이 그저 밭을 팽개쳐두는 게으른 길이 아님을 아실 겁니다. 손을 보태야 할 때 가만히 잡아주고 쓸데없는 짓은 딱 멈추는 것, 그 마음의 저울질을 잘 잡는 것이 이 길에 으뜸가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발걸음들이 차곡차곡 쌓여 마침내 거둘 때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안겨줄 겁니다. 자, 그럼 그 땀방울의 열매가 눈앞에 나타날 때 어떤 기쁨이 펼쳐지는지, 좁은 곳에서는 어떻게 이 지혜를 써먹는지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들으시면 이 농사가 우리 집 마당에도 썩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가슴 뛰는 순간은 바로 거둘 때가 아닐까요? 예전 방식대로라면 날카로운 쇠스랑이나 괭이를 지켜들고 흙을 깊이 찍어 파내면서 행여 감자가 다치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꺼내야만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팔도 쑤셔서 생각보다 몸이 푹푹 가라앉는 고된 일이지요. 하지만 이 방법은 거두는 꼴이 아예 다릅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아 올렸던 푹신한 이불층을 두 손으로 살금살금 헤쳐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가만히 손을 밀어 넣으면 단단한 혈계에 억눌리지 않은 아주 뽀얗고 어여쁜 감자들이 고스란히 얼굴을 비춥니다. 이 느낌은 한 번이라도 직접 겪어보면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힘주어 파헤쳐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조용히 내어주는 것을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받는 기쁨이지요. 게다가 감자가 흙에 쓸리거나 짓눌리지 않아서 겉껍질이 매끄럽고 상처도 적어 그냥 쓱쓱 닦아서 먹기에도 참 좋습니다. 수확의 시간이 무거운 노역이 아니라 소풍 같은 즐거움이 되는 것. 오래도록 밭을 일구려면 이보다 좋은 게 없겠죠. 이런 고마움은 끝없이 넓은 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 앞 아주 좁은 터나 둥글고 속이 깊은 통 속에서도 이 방법을 고스란히 써먹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두꺼운 종이 상자 같은 것을 깔고 밭에서처럼 층층이 마른 풀을 쌓아주기만 하면 기본 틀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밭 한 뙑이 없어도 이 놀라운 지혜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70살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넓은 밭이 따로 없습니다. 그저 문 앞에 작은 빈터와 깊은 통 몇 개를 놓아두고 채소를 가꾸시죠. 전에는 감자란 놈은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손목도 아프다 여겨서 쳐다보지도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알고부터는 생각이 확 바뀌셨습니다. 좁은 곳에서도 켜켜이 덮어만 주면 실하게 잘 자라고 캘 때 끙끙댈 일도 없으니 한결 만만하게 느껴지셨던 겁니다. 그렇게 거둔 감자를 쪄서 온 식구가 모여 앉아 먹는 시간이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웃음꽃 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많이 거둔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밭을 반으로 쪼개어 한쪽은 옛날처럼 파고 한쪽은 이 덮어주기 방법으로 길러보며 스스로 비춰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입을 모으는 건 몸이 느끼는 가벼움이었습니다. 파고 나르고 다듬는 고단한 매무새가 쏙 빠지니 몸의 짐이 벗겨지고 밭에 머무는 시간이 콧노래 나오는 다정한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소출이 늘어났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숫자 몇 개 더 늘어나는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무리하지 않고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느냐, 밭흙이 얼마나 보들보들하게 살아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해가 갈수록 흙이 보드라워져서 농사가 점점 쉬워진다는 걸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하루아침에 요행이 아니라 오래오래 이어질 때 진짜 값어치가 피어나는 법입니다. 또 아주 자잘한 알맹이들은 캐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멋진 맛도 있습니다. 싹싹 긁어담지 않고 흙 속에 몇 개를 가만히 놔두면 이듬해 때가 되었을 때 스스로 싹을 틔워 올라오는 기특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자연의 쳇바퀴가 굴러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도 이 농사만이 주는 아주 깊은 재미입니다. 내가 억지로 키워낸다기보다 자연과 생명이 이어지는 자락에 슬며시 얹혀가는 느낌과 가깝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방법이 아주 거창한 데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당이든 삶의 모양새에 맞추어 얼마든지 품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큰 밭이든 코딱지만한 뜰이든 통속이든 그 이치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땅과 풀의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고 회방만 놓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짝 곁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맺음을 지으며 이 방법이 결국 우리 삶에 무엇을 안겨주는지 한 번 더 짚어볼까 합니다. 그저 농사짓는 요령을 넘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위안을 주는지 찬찬히 되새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기어코 흙을 우리 마음먹은 대로 뜯어고치려고만 했습니다. 파고 엎고 줄을 맞추고 쉴 새 없이 손을 대며 우리 눈에 보기에만 그럴싸한 땅을 만들려 했죠. 그러다 보니 잘 될 때도 있었지만 뜻대로 안 되어 한숨을 푹푹 쉴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길은 생각의 뿌리를 살짝 비틀어줍니다. 억지로 다듬어내는 게 아니라 흙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착한 힘을 슬그머니 끌어올리는 데 눈을 맞추는 일입니다. 마른 풀을 켜포이 덮어 만든 폭신한 이불은 식물이 마음 푹 놓고 자랄 수 있는 고향이 되어줍니다. 그 밑에서 줄기는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기지개를 켜고 알맞은 물과 숨결을 알아서 받아먹으며 커갑니다. 사람이 하나부터 10까지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땅과 식물이 정답게 도란거리는 걸 그저 곁에서 바라봐주는 넉넉한 뒷짐. 아마 그것이 이 길의 가장 빛나는 얼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선 그 거리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도 시원한 바람이 지나갈 틈을 열어줍니다. 이 길을 걷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은 그저 허리 안 아프고 편하다가 아닙니다. 밭을 대하는 마음의 결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쫓기듯 허둥지둥 해치워야 할 일거리였던 밭일이 이제는 밭이 건네는 다정한 변화를 즐기는 나들이로 바뀌었습니다. 삐죽 올라오는 싹의 여린 빛을 눈에 담고 손끝으로 풀이불 속의 물기를 가늠해보고 하루하루 여물어가는 생명의 모습을 아른 채 해주는 일. 그 작은 만남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자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까지도 모나지 않고 한결 보들보들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돈이 드는 기계나 으리으리한 연장이 조금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마른 풀, 낙엽, 우리 주변에 굴러다니는 흔한 것들을 주워다 한 뼘만한 땅덩어리만 있어도 당장 첫 삽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건 적건 괭이질을 해봤건 안 해봤건 누구에게나 활짝 문이 열려있는 아주 착한 방법입니다. 처음이라 겁이 나신다면 아주 작게 한 구석에서만 해보셔도 아무렴 좋습니다. 힘주지 않고 슬슬 해보다 보면 내 집 마당에 딱 맞는 눈썰미가 절로 생겨날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슬쩍 뛰거나 작은 울림을 받으셨다면 이 따뜻한 지혜를 이웃이나 식구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농사일이 너무 버거워 방나다 끙끙 앓는 분이 곁에 계신다면 이러한 가벼운 길도 있더라 하고 넌지시 말씨를 건네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너무 아득바득 용을 쓰지 않아도 열매는 스스로 맺힌다는 그 믿음은 생각보다 사람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의 구분등이 조금이라도 펴진다면 그간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제 몫을 다한 것이겠지요. 저도 이 길을 알게 된 뒤로 흙을 내려다보는 눈길이 아주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장 내일의 거둠을 보채지 않고 묵묵히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넉넉함, 빈틈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품는 마음. 그 깊은 깨달음은 밭이랑을 넘어 우리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목까지 가만히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의 작은 텃밭에 한 줄기 따스한 볕이 되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연과 눈높이를 맞추는 이 다정한 시간을 곁에 두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널리 널리 이야기를 퍼뜨려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사람의 몸을 괴롭히지 않고 흙과 어깨동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착한 지혜들을 차근차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